만화는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 그의 만화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감나는 얘기를 펼쳐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의 대표작 바람의 파이터는 성인 독자들의 지지 속에 무려 4년 반 동안 연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서 신문에 다시 연재되는 드문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탄탄한 이야기와 사실적인 묘사가 담긴 바람의 파이터는 충무로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재연재를 할 정도로 보장된 인기와 영화 콘티와 흡사한 표현과 이야기 구조는 당시 영화 제작사나 감독에게 큰 매력을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구도의 어떤 개인적인 고뇌라든가 갈등이 이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 액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상당히 좀 사실적 묘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액션 구상할 때도 그렇고 실제 찍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죠. 이 스크랩이 바람의 파이터를 그릴 때 실제적인 그림의 텍스트가 된 여러 장면 사진들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장에서 수련을 하는 장면들이고, 그 장면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메모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 발로 뛰며 손수 기록한 수첩은 보물 1호이자 만화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냥 도움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죠. 그래서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는 그 액션을 이렇게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없었으니까. 옆구리를 차는 것, 호흡을 가다듬는 자세, 상대의 공격을 막을 때의 자세, 지쳐있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 이제 최바타 선생님이 직접 도장에서 시범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가 이제 팔을 잡았을 때 이걸 어떻게 틀어서 그 바람의 파이터 안에서 최바타 선생이 적과 마주섰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액션으로 제압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그림의 자료는 상당 부분 바로 이 스크랩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아닌 살아있는 무술을 보여주다 보니 독자들은 입체적이고 활기 넘치는 만화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 예로 바람의 파이터에서 최배달은 사람이 아닌 소와 결투를 하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대결이라는 다소 허무맹랑한 상황을 만화는 설득력 있게 묘사했습니다. 만화 속 묘사는 영화에서도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그만큼 그의 만화는 지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독자는 만화가 아닌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한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과거에 그린 내 그 샤머니즘 이야기가 좀 전 시대를 주제로 한 것이라면, 이제 새롭게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작품은 무속도 현대와 무속이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가. 요즘 그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종종 인왕산 선바위를 찾습니다. 무속에 얽힌 얘기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펜과 노트를 꺼내드는 방학기 씨. 사진으로 찍기보다는 순간의 느낌을 그림에 담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그만의 고집은 지금의 그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자 비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인왕산 선바위. 현장은 그에게 더없이 좋은 아이디어의 보고입니다. 이때 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를 드리는 간절함까지 그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내가 하나하나 그 켜속을 다 본 것은 아니로되 마치 본 것처럼 생각해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제일 첫 단추고 처음의 그 문이죠. 이제 기도만이 유일한 삶의 탈출구였던 상상 속 주인공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다양한 삶의 얘기가 오가는 재래시장. 이곳에서 종종 방학기 씨는 만화 속 인물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시장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고 물건을 팔아야만 하는, 물건을 사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그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관점에서 그려지는 자신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한가 봅니다. 언니 엉덩이 그린다. 나는 왜 머리를 일하고 있었냐, 입을 손으로.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방학기 씨는 그만의 안목으로 만화 속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한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니 지금 메고 있잖아 할머니. 세월이 켜켜이 쌓인 할머니의 주름이 남다른 사연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나도 장사 44년이야. 5년 차네. 45년. 아이고 44년. 장사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오래 모래내서? 예, 본인에서만 연탄 장사. 아이고 세상에.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 강사한테 맞고 와서 죽어갖고. 완주 사태 때? 예, 올로. 아이고 바깥분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54살. 나 50살. 50살 때. 예, 나 50살. 우리 아저씨 55살. 아, 저런. 그렇게 살았어, 나. 음, 너무.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어렴풋한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악수를 한번 합시다. 기생 같은 거. 지금 내 손이 기생손 같아. 예.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래도 사실은 소설보다 훨씬 소설적이라서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기 어렵죠.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많이 배웁니다. 그날 저녁 1차 취재를 통해 얻은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 그가 2층에 마련된 작업실로 향합니다. 먼저 새로운 작품의 인물이 될 할머니의 모습부터 그려봅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얘기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백지에서 공포감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한쪽은 모래를 시장에서 봤던 그 할머니고 시장통의 이야기라면 또 하나는 무학재 선바위에서 봤던 치성드리는 박수무당의 모습이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스토리의 접점이 있을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이 순조롭지 않아서 아주 힘드네요. 꽉 가로막혀서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어질 듯 말 듯한 이야기 때문에 그는 점점 속이 타들어갑니다.